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청원경찰, 특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피디 김민호입니다. 자, 우선은 해양수산부 드디어 대망의 공고가 떴죠. 제가 이제 이전에 해양수산부가 5, 6월 정도의 시험이 있을 예정이며 한 80에서 90명 정도 가까이 이제 시험 볼 예정이다라는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인원은 이제 80 몇 명이죠? 5명으로 대규모죠.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어디 동해지방해수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이제 채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85명을 같은 과목으로 본다는 거 역대 최대 혹은 최고 올해 들어서 최고의 그 대규모 충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해안수산부 또 해안수산청으로도 불리고 있는 이 청원경찰 시험은 수많은 청원경찰 시험 중에서 가장 공부할 범위가 적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뭐 한 달 만에 합격하는 분,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일주일 만에 합격했다 이런 분들도 있지요. 근데 또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만큼 관련해서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원경찰과 조금 궤가 다르죠. 보통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고 그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체력시험 합격자 과락이 있으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면접을 본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해양수산부는 어떻게 봅니까? 체력시험을 먼저 보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요번 공고문부터 풀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우리 청원경찰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에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가 나서 거주지 제한 없이 3명을 채용을 하고 또 우리 국립해양취기정보원이라고 해서 포항 쪽에 1명, 광주 쪽에 1명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올해 들어서 조금 가장 많이 뽑는 곳이 아무래도 동해랑 어디가 있을까요? 평택이 있겠죠. 인원 관련해서도 작년보다 굉장히 많은 수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시험 과목이 동일하고 체력 시험은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그리고 팔굽혀 펴기. 선생님 4종목인데 3종목을 골라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각 주관처별로 어디는 악력을 보고 어디는 팔굽혀 펴기를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전년 대비해서 조금 비교를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가 지역적으로 구분돼서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 전년에는 5월 30일 어느 정도 5월 정도 그리고 6월 정도가 약간 고착화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요 정도에 보지 않을까 본다면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예측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5월 정도에서 조금 딜레이 돼서 6월이나 혹은 7월까지도 갈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5월로 잡고 공부하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도 5월 20 며칠이죠? 29일인가요? 29일 날 필기 시험이 확정이 됐고 공고를 속속들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고가 안 난 목포지방해수청 그리고 인천지방해수청은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공고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공고가 3월 29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확정 공고를 발표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비 공고 같은 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아마 요 정도 인원에서 채용을 하겠구나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조금 보자면은 요런 경쟁률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 청원경찰 관련해서 과연 내가 볼 시험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합격하려면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해합니다. 그래서 이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은 발표로 한 지역 관련해서는 경쟁률이 조금 높은 지역은 어디가 있습니까? 마산 쪽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52.3대 1 경쟁률 꽤 높죠. 그리고 경쟁률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수가 전년도에 9.9대 1, 10대 1이 채 안 됐죠. 요 정도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여수 같은 경우에는 8명을 뽑았는데 한 79명 정도 접수를 한 거야. 그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접수하시는 분들 중에 체력 시험장에 안 가거나 접수만 하고
아예 그냥 시험장에 안 가는 분들이 보통 한 30%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실 경쟁률은 이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구나. 왜냐면 이제 막상 시험장 갔다가 이제 체력 준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접수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접수는 했는데 서류 전형이 1차가 있거든요. 근데 서류 전형 1차 같은 경우에는 각 주소지 제한이 나는 제주 사람이 아닌데 제주도로 지역 제한 있는 대로 지원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격 처리가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냥 5,000원 내고 접수한 분들만 체킹을 한 거예요. 경쟁률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생각보다 꽤 높게 보일 수가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건 필기 시험에서 우리 해수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3배수 정도로 충원을 하죠. 그래서 보통 10명을 뽑으면 13등 하신 분까지 합격을 시키기 때문에 그 13등 하신 분의 점수, 결국은 필기 합격선이 되는데, 그 점수가 보통 82점에서 높은 지역 89.16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70점대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해수청은 좀 안정권으로 합격을 하려면 그래요. 한 85점 이상 정도는 맞아줘야 합격될 것 같다. 합격 가능성이 높다. 보이십니까? 자,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2021년 공부를 할 때 어느 지역을 보든 간에 인원이 많든 인원이 적든 한 85점 이상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구나 라는 가이드라인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내용을 좀 보자면 제가 두 가지 공고문을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국립해양 취기정보원. 선생님, 인원이 한 명 한 명 총 2명밖에 안 뽑는데 이거를 왜 보여줍니까? 이게 체력 시험이 재밌거든. 자, 내용을 좀 보자면은, 자, 우선은 공고문이에요. 내용을 보자면은 포항 무선 해상 표지소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경북 포항시에 있죠. 한 명을 뽑고 광주 해양 무선 표지소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그죠? 자, 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근거 법령이 국가공무원법 어쩌고 있어. 다 건너뛰면 돼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게 1차 서류 전형 응시 조건에 해당합니다. 응시자 연령이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혹은 최종 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류 전형에 선생님 제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다른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서류 전형만 보고 뭐 체력을 보고 그냥 면접만 봤다. 서울이 그랬죠? 전형까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이 무슨 내가 가산점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막 이러는데, 해수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요 제한만 넘으면 됩니다. 자,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습니다. 신체 조건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을 하게 되는데, 뭐 어찌됐건 보자면은 시력이 교정 시력 포함해서 안경 끼고 0.8 이상일 것,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 선생님, 저는 국적이 대만인데요. 저는 국적이 중국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응시 결격 사유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지역 제한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거야. 이거. 자, 포항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시험 공고일 전일 기준, 공고가 나기 전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북도 혹은 대구광역시에 되어 있어야 돼. 공고 나온 날도 안 돼. 공고 나온 날 저는 대구에 주소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원래는 서울에 있었는데 대구에 그날 딱 옮겼는데요.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시험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자, 그럼 광주 사는 사람이 포항으로 응시된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제가 2번, 3번 강조를 해드렸어요. 공고일은 언제? 2021년 3월 29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28일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자, 쭉 넘어가서, 자, 서류 전형 통과됐다 칠게요. 서류 전형 통과됐다 치고 2차 체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2차 체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달라. 그래서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 포항에서는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똑같죠? 팔굽혀펴기를 보고,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좌우 악력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체력 시험 기준이 이런 식으로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미달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진주둔 1점은 뭐 이렇게 무조건 탈락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물론 과락은 있습니다만은 합격 기준 자체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합격 기준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실격 없이 종목별 40% 이상 총점의 60% 이상이 합격이 됩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자, 종목별로 점수가 1점부터 10점까지 있죠. 근데 어느 종목이든 일단 4점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야. 4점 미만이니까 3점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100m 달리기 선생님 저는 남자인데요. 16초 5가 나왔습니다. 탈락인 거야. 이해되시죠? 16초 5가 아니라 16초까지는 달려야 돼. 이내로. 그죠? 선생님 저는 그러면은 16초 이내로 달렸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31개를 했고요. 선생님 제가 팔굽혀펴기는 어떻게 됩니까? 팔굽혀펴기는 23개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체력시험 통과입니까? 그건 또 아니야. 왜? 평균 60은 돼야 되거든. 어디 있습니까? 60% 미만은 또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어느 과목은 제가 100m 달리기는 못합니다 해서 16초까지는 달릴 수는 있는데 반대로 윗몸 일으키기야 팔굽혀펴기는 잘해야지. 그죠? 그래서 합쳐서 3개 합쳐서 평균 6점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체력 시험을 준비할 때 체력을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은 체력 잘하는 건 아는데 어찌됐건 체력을 잘하든 못하든 지금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100m 달리기 우리 이제 체력 강의도 주죠. 체력 강의 주잖아. 100m 달리기가 조금 약한 분들은 100m 달리기 준비하고 윗몸 일으키기 준비하고 팔굽혀펴기 준비하겠지만 단기간에 점수를 좀 극대화해서 빨리 올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이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 광주 보는 분들은 그 과목이 다르잖아. 요거 2개가. 그래서 자기가 보는 거에 대한 체력을 골라서 준비를 좀 하셔라. 이해되시죠? 자, 그 상태로 합격자 결정 관련해서 이거는 뭐 몇 배수로 채용 인원이 1명이니까 뭐 고득점으로 체력 잘해가지고 뭐 높은 점수 맞아가지고 뭐 몇 명만 체력을 통과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야. 무조건 60% 이상만 되면은 다 통과야, 다 통과.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다른 말로 체력에 대한 내용이 약간 러프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필기시험 쪽으로 들어가서 3차입니다. 3차. 필기시험 1이 5월 29일인 거예요. 토요일. 자, 보면 체력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이 필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1과목에 해당하는 게 청원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30문항을 보고 2과목에 해당하는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보안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20문항 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항만보안 관련 내용만 출제를 합니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항만 보안 내용만 출제를 하게 되는데 합쳐서 선생님 그러면 청원경찰법 30문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30문항입니까? 그건 아니고 2개 합쳐서 30문항을 한 절반 정도씩 나눠서 본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요거 다 빼고 항만 보안에 대한 내용만 20문제를 낸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쉬는 시간 없이 50문항을 50분 주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꼴로 풀어야 돼. 그래서 같은 내용의 문제를 봤을 때 문제 보고선 답이 2번이던가 3번이던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답이 바로바로 나와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자, 이제 과목별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이것도 물론 이제 40% 이상 6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그 이하는 과락이야, 과락. 이해되시죠? 다른 말로 20문항이 항만보안을 보는데 선생님 제가 7문항 맞췄습니다. 그럼 무조건 탈락이야. 이거 100점 만점 맞아도 상관없어. 자, 근데 8문항만 넘고 또 이 30문항에 해당하는 뭐 40%니까 한 12문제 정도 되겠죠. 12문제 정도 맞았습니다. 그러면 합격입니까? 체력처럼. 이게 아니라 이건 고득점자가 들어가요. 점수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차례대로 합격을 시킵니다. 몇 배수? 보통은 이제 1.3배수 정도 되는데 우리 해수청이 근데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딱 한 명 뽑잖아. 한 명씩.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높은 점수 맞은 사람 합격이 되겠지. 그 사람이 만약에 동점자야. 자, 1등도 85점을 맞고 다른 사람도 85점을 맞아. 그럼 어떻게 해? 2명 합격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면접하겠지. 그죠? 자, 요런 식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청원경찰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우리 그 청원경찰직 관련해서 시험 문항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볼 때도 강의 자체가 이렇게 많이 넓지는 않죠. 물론 이제 청원경찰법 자체가 그 경비업법에 들어가 있는 아주 일부분의 법이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원경찰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한 강의도 많고 교재도 많고 막 하잖아. 그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다른 데선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이 해수부에서는 시험 문제에 들어가거든. 요게 좀 어려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하는 게 청원경찰법처럼 이렇게 범위가 출제가 이게 다른 지역도 많이 돼서 딱 정해져 있고, 이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이 이거구나, 시험 문제 안 나올 부분이 이거구나, 이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범위가 모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우리 송강호 교수님한테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데보다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설명해 달라. 왜냐하면 합격자, 우리가 저기 해수부 쪽에 합격자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청원경찰 2020년 기준으로. 그 이유 자체가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고득점을 맞은 사람이 결국은 다른 데를 이기거든.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몇 점만 맞으면 합격하냐라는 절대평가 자격증 같은 게 아니라 남들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물론 에듀피디에서 공부하는 수험생과 수험생끼리의 싸움이면 모르겠으나 타사 혹은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최소 5점에서 10점은 높아야 되잖아. 그분들이 75점으로 공부를 했을 때 우리는 85점 맞아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도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가장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른 데서 5강의를 했으면 우리는 7강의를 해야 되고, 다른 데서 10강을 했으면 우리는 13강의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청을 드렸었어. 2020년에. 그래서 2020년에 합격자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그러면 요것도 그러면 깊이 있게 공부하면 좀 좋습니까? 근데 참 다행히게도 항만보안 내용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부할 내용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 제가 우리 그 평택 요번에 그 지방해수청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경기도 청원경찰을 볼지 혹은 해수부 청원경찰을 볼지 고민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은 다 있어. 근데 공부하는 양,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합격한다라고 봤을 때 공부하는 양은 해수부가 제일 적어요. 해수부가. 반대로 공부할 그 양이 그러면은 그 경기도 지자체에서 보는 거, 그게 좀 그럼 많습니까? 이거보다는 많아. 물론 일반 우리 구급 공무원이나 뭐 경찰 공무원 이런 거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은 청원경찰 공부할 범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넓지는 않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해양수산부가 가장 낫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뭐 주소지 제한 없는 우리 있긴 있지. 정부 청사랑 그러면 같이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 청사 쪽은 해양수산청 공부해야 되는 그 양의 한 3배 정도 공부해야 돼. 3배. 3배가 좀 넘을 것 같기도 해요. 경비업법 자체를 공부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수험생이라면 저는 이제 우리 에듀피디 보면 올패스가 있고 해양수산부가 있죠. 근데 나는 해양수산부만 요번 시험 한번 봐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딱 요것만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고, 저는 그냥 한 1년 잡고 여유 있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 분들은 물론 올패스가 좋아. 하지만 요 해수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달 이내에 합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달이 뭐야, 막 2주 만에 합격하는 분들도 많아. 공부할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짧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해수청만 좀 집중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특히 물론 이제 3과목 다 골고루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깊이 있게 절대로 고득점 맞아야 된다. 15문항이 나왔으면 그래.
14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흔한 예로 우리 송강호 교수님이랑 이제 미팅을 할 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부분만 딱 간추려서 강의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막 하지 않아요? 이제 그 전략을 세울 때, 그럴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조문에 대한 것부터 뭐 시행령, 시행규칙,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상세하게 좀 강의를 해주셔라. 이게 합격의 키포인트다. 해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듀피디의 특징이 요 부분이 조금 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최종 순위자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만약에 한 명을 뽑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5점 맞은 사람이 2명이다. 그럼 2명 다 합격해서 면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면접 관련해서 4차 시험을 보게 되죠. 요거를 이제 청원경찰 공통 정도로 보시면 돼요. 청원경찰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 및 그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근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필기 시험 합격하고 에듀피디에 이제 전화 한 통 주시면 저희가 이제 면접 강의 열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합격 뭐 사진 보내주면 또 뭐 요즘 뭐 돈 주는 이벤트 뭐 그거 하잖아요, 그죠? 영상 찍으면은 뭐 20만 원인가 주고. 그 사진 보내주면 5만 원인가 그거 주잖아.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면접은 물론 별도 강의하는 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거 하나 강조를 좀 드리자면 해수부가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별로 없는데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몇 년 만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건 그 무기니까 정년 60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해수부 시험 보는 분들이 이게 시험이 쉬우니까 일단은 시험 보고 합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찰, 일반 우리 경찰 순경이라든지 혹은 경찰 간부 후보생이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시험을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야간 교대 근무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남을 때 공부를 근무하면서 하는 거지, 돈 벌면서. 알바보단 낫겠지 하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 때 그런 걸 물어봅니다. 경찰이 안 되고 원래 뭐 예를 들어서 과가 뭐 경찰 무슨 뭐 경호학과, 행정학과 뭐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거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경찰 공무를 준비하다가 뭐를 청원 경찰이 한번 시험 공고가 났길래 도전을 했습니다. 요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뭐 채용할 때 여기서 뽑아가지고 몇 년 만에 그만둘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왕이면 한 번 뽑아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사람을 원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이 청원경찰 특히 이제 우리 평택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어디 군산이라든지 이쪽 해수청에 지원한 지원 동기를 이 직업이 내 평생 꿈이다. 이 직업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머리를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와, 이런 직업이 있었구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비단 우리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우리 해양경찰이라든지 일반 순경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해수부 소속 청원경찰이 정말 메리트 있는 직업이구나. 국가관과 애국심과 또 관련해서 이 청원경찰로서의 정신 자세를 딱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 또 막 울어. 근데 그분들이 막 나중에 하는 얘기 들어보면 제가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이분들이.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고.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와 체력 시험, 필기 시험일, 면접 시험일 해서 최종 인관이 한 7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라고 이제 임용이 예상하시면 되는데 접수 관련해서도 인터넷 접수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관련해서 그 등기랑 방문 접수가 되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문 접수보다는 등기 우편 접수를 좀 권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 요거는 어딥니까? 치기정보원이었고, 자, 이번에는 인원이 가장 많은 어딥니까? 우리 평택 좀 봐볼까요? 평택이 전년도에 몇 점이었어요? 평택이 8명, 3명을 뽑았었는데 평택의 합격선이 82.5점이었죠. 자, 이것도 좀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택 관련해서 선발 예정 인원이 11명이었고 장애 포함해서 장애 포함해서 자, 그리고 응시가 63명이었고 합격 인원이 14명이 됐습니다.
필기. 그죠? 필기. 자, 그러면은 필기가 14명이 됐는데 11명을 뽑는데 왜 14명? 동점자가 나왔겠지. 그죠? 그 14등 하신 분의 점수가 몇 점이에요? 82.5점이란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목표를 잡을 때 그 공부하기 전에 그럼 난 82점을 맞아야지 이러면 꼭 80점 맞아서 떨어진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85점, 가능하면 86점, 87점 높은 점수 맞는 거예요. 목표를. 그죠? 자, 그럼 평택 쪽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평택 쪽에서 지금 공고문이 나왔죠. 자, 보면은 아까 그 해수청 관련해서 추기정보원이랑 비슷해요.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자, 일단은 일반 전형이 19명으로 대폭 늘었죠. 그죠? 그리고 평택 당진항 항만구역 내에서 근무하게 되고, 경기도 평택시과 충남 당진시 뭐 껴있나 봐. 그죠? 주간, 야간, 주간 및 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만시설 경비 및 보안 관리를 하게 되고, 내용은 똑같아. 그죠? 다만 지역 제한이 경기도 인자, 뭐 당연히 인천광역시는 제외되죠. 그리고 충청남도 당진시와 아산시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쭉 넘어가서 서류 전형 마찬가지로 보고 필기 시험을 보는데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악령만 봅니다. 어디는? 이쪽 해수청은 평택.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침에 그 저기 8,900표인가 그거 있었는데 여기는 뭐 준비할 필요 없습니까?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40%, 60% 제한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필기 문항을 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이 전년도에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평택은 다른 지역보다 문제가 어렵다던데 어디는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낸다는데, 자, 재미있는 얘기지만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국이 동일한 날짜 시험 보잖아요. 같은 문제로 일괄적으로 봐요. 같은 문제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뭐 청원경찰법을 어렵게 낸다는데요. 이게 그 서울과 뭐 혹은 뭐 다른 지역과 우리 해수청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자, 근데 관련해서 우리 해수부 안에서는 그런 제한은 없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셔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게 돼서 1.3배수죠? 그죠? 1.3배수. 24명까지 합격을 시키겠다. 동점자는 합격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 그대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면접 보고 최종 임용되게 됩니다. 자, 당부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시험은 5월 29일이에요. 자, 그리고 아마도 5월 29일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는 4월 한 중순에서 4월 초 정도? 4월 초는 아닐 것 같고 4월 중순에 출제가 끝날 거야.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저희 쪽 우리 전략기획 팀이 요번 시험 난이도는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리고 나서 한 4월 한 중순 혹은 빠르면 초 요때부터 이제 우리 송강호 교수님이 관련해서 이제 이 시험 2021년을 대비하는 시험으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찍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패키지를 수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죠. 무료 업데이트가 돼. 무료 업데이트. 그러니까 지금 수강하는 분들은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후에 뭐 개정되거나 혹은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뀐 게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고, 만약에 바뀐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험 보는 날짜 전까지 그 강의를 어떻게 돼? 공짜로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정예은인 경우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개정되거나 바뀐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사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에듀피디에서 기존에 이제 공부를 했던 분들은 알겠지만 강의를 새로 찍으면 어떻게 해줘요? 강의 무료로 주잖아. 그죠? 그래서 전혀 걱정 없이 시험 보는 날짜까지 제공하는 강의만 열심히 공부를 하셔라.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은 너무 좀 길게 한 것 같기는 하는데 해수부 관련해서는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고 그만큼 합격률이 에듀피디 합격률을 책임지는 주관처이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조금 오버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2021년에도 파이팅 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